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이제 최저기온도 영상으로 올라섰고요. 당분간 포근한 봄 날씨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결 누그러진 추위만큼이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완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건데요. 기온이 영상으로 오른 만큼 빨리 바이러스가 죽어서 우리가 기다리던 봄을 좀 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부터 만나볼 차례인데요. 봄이 오는 길목에서 꼭 맛봐야 하는 제철 생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저지방 고단백 식품, 다이어트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참숭어입니다. 겨울부터 초봄까지 그 맛이 최고라고 하니까 지금 만나러 가시죠. 여수 여자만의 신사들의 양성화예요. 자, 오늘은 못 맞히면 서운하고 맞히면 선물은 없지만 기분은 좋아지는 그런 퀴즈로 시작해볼까 해요. 자, 지금 겨울부터 시작해서 봄까지 몸값이 쑥쑥 올라간다는 바로 그 녀석. 보들보들한 속살과 쫄깃쫄깃한 속살은 회로 떠먹어도 맛있고 초밥으로 먹어도 맛있다는 바로 그 녀석. 알은 임금님 진상에 올리기 위해서 참기름 살살 발라서 말리게 되면 어랑이 됐다는 바로 그 녀석. 이 정도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힌트를 얻으셨겠죠. 자, 여수 여자만의 최고의 봄을 만나러 지금 출발해볼까요? 맑고 깨끗한 여자만 바다가 자랑하는 특급 물고기는 뭐니 해도 참숭어. 힘 좋기로 소문자자하고 영양 많기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데 겨울부터 초봄까지 맛의 절정을 선사하는 참숭어의 참맛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시선 고정하세요. 갯벌과 노을이 아름다운 천혜의 바다. 여수시 소라면 여자만입니다. 바다의 풍요에 기대어 살아온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고기 잡으러 가야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고기 잡으러 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아, 제가 보기엔이라도 일 하나 좀 괜찮게 하거든요. 그렇게 생겼습니다. 일꾼 하나 좀 데려가시죠. 알겠습니다. 데려가시죠. 이면 가봐요. 타러 가시죠. 갑시다. 고기 잡으러 갑시다. 가시죠. 온갖 물고기 다 잡아본 전천후 리포터와 24년 경력 베테랑 선장님 부부의 컬래버레이션. 야심 가득한 3인방의 만선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야, 오늘 뭐 어때요? 좀 수고 잡게 날씨가 괜찮은 편인가요? 날씨가 끝내주기 좋죠. 끝내주기 좋은 거예요? 고기가 있어야지. 아, 고기가 있어야지. 파도는 없네. 잔잔하네요. 오, 지금 우리 참숭어 잡으러 가는 거잖아요. 네. 숭어가 지금 제철인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아주 추운 12월 달부터 네. 3월 달까지 제철이에요. 쭉 그때가 제철이구나. 야, 아무래도 이제 여자만이 지금 숭어를 잡으러 가는 건데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우리 여자만이 숭어를 좀 많이 잡았었나요? 그렇죠. 많이 나봤죠. 여자만 다 숭어 말이 좀. 왔어요. 다 왔어. 네. 벌써 다 왔어. 얘 말하려고 왔다. 다 왔어. 빨간 깃발 왔다. 나와야 되는데. 드디어 도착한 숭어 어장. 비장한 각오로 그물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어라? 빈 그물만 하염없이 올라오는 이 허망한 시츄에이션. 불청객 나무까지만 싸늘하게 걸렸습니다. 이거 뭐 이게? 아니 나무까지만 들어있고 물고기가 올라와. 때를 잡아. 아이 뭐 이거 아주 그냥 답답하다 아주 그냥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오늘 올라올 거예요. 와야지. 일꾼이 잘못 온 거 아니에요? 제 탓인가 봐요. 아니 올라올 게 나가가지고 안 올라온가 봐. 이 큰일이네. 우리의 리포터가 살짝 민망해지려는 순간 뭔가 걸려 올라오는데 숨고 기다리는데 쭈꾸미가 올라왔네. 아주 제대로 온 게 붙었다. 이야, 이 맛은 있겠어. 근데 미안하다. 너 말고 우리 숨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쉬고 있어. 그래도 아유. 대왕 주꾸미에 이어진 뜻밖의 수확은 꽃게 가족입니다. 기다리는 참숭어 대신 온갖 바다 생물들이 인사를 하네요. 많이 벌 때도 많이 벌고 못 벌 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매일 많이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진짜 매일 잡았으면 좋겠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그날이 오늘이네. 왜 그날이 또 오늘이네. 아유, 괜찮아. 예, 괜찮아. 예. 하나 더 해보고. 하나 더 해봅시다. 있겠지. 있을 거야. 수고야. 제발 올라와. 수고야.
희망을 품고 또 다른 어장을 향해 출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선장님 부부와 양성화 리포터의 명예를 건 두 번째 도전. 이번엔 예감이 어떻습니까? 될 거예요. 이번 올라올 거야. 우와, 온다 왔구나. 숭어 왔다. 제대로 된 거. 왔다. 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와, 야 이게 힘이 원래 이렇게 좋아요? 네, 원래 힘이 좋아요. 우와, 이거 뭐야? 야 숭어야 가물치야. 이거 뭐야? 야 힘이. 여기 눈을 가리면은 눈을 가리면. 눈을 가리고. 우와, 여러분 여자만의 숭어가 올라왔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크기가. 우와, 이게 엄청난데. 고맙다 숭어야. 야 무섭다. 근데 야 이거 야. 좋기 6, 7년은 자랐을 법한 크기에 힘도 나무랄 데가 없는 녀석으로 기분 좋게 개시했으니 이제 줄지어 올라올 숭어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왔구나. 오늘 참숭어만 보겠구나. 사장님, 요즘에 많이 안 잡힌다면서요? 엄청 올라오는데요? 아니, 어복이 있나 봐. 제가? 네. 나 이래도 제가 어복 있는 남자입니다. 어복인데. 어복 있는가 봐요. 어복인데 아주 그냥. 계속 올라오다. 기분 너무 좋다. 내년에 잡아야겠죠. 양성화 리포터 졸지에 어복 있는 남자로 등극하나요? 줄지어 올라오는 커다란 참숭어 퍼레이드에 그야말로 숭어 잭팟이 터졌습니다. 요 녀석들 여자만 맑은 물에서 자라서 이렇게 튼실한 건가요? 오늘 조업 기분 좋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오늘 숭어 진짜 제대로 올라왔네요. 네, 고생했어요. 진짜 오늘 기분 너무 좋네요. 매일 와요. 매일 와요? 그 정도예요? 그래. 어차피 매일 와야지. 아니 우리가 참숭어 올라오면 힘이 너무 좋아서. 며칠 전에 네. 아무리 올라도 고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오늘 딱 오셨으니까 많이 잡았는데. 진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행이에요. 그래서 참숭어인가 봐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오늘 숭어 올라오면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습니다. 이 맛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요걸로 오늘 맛있는 음식 좀 제가 뭘 먹을 수 있을까요? 가도 될까요? 숭어 맛보러 출발. 집으로 출발. 맛보러 갈게요. 가자. 고요한 여자만 바다를 뒤로 하고 맛있는 숭어 요리 맛보러 고고. 잡아온 숭어는 바로 수조로 옮겨서 신선도를 유지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베테랑 어부는 당연히 회도 잘 뜨겠죠. 24년 긴 세월 동안 손에 밴 감각으로 신속 정확하게 뜬 회는 비주얼부터 감탄을 자아냅니다. 갖은 채소와 막걸리 식초를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쳐내는 숭어회 무침도 빠지면 서운하겠죠. 두둥 화려한 참숭어 밥상 완성이요. 야, 여수 여자만의 바다에서 바로 뚜 올라오니 참숭어 한상 차림이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야,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뭐 숭어회에다가 숭어의 무침에 그리고 미역국까지. 야, 이거 젓가락 어디부터 가야 되나 모르겠어. 아주 맛있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참숭어회는 올 초면입니다. 어떤 맛이 궁금한데. 행복한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참숭어회 본연의 맛부터 즐겨봐야죠. 크게 한입 베어 문 뒤 눈 지그시 감고 음미하는 이 순간, 아우 부러워. 어때요? 맛이 어떻습니까? 다네요. 오, 단맛이 나네 이거. 회가 어떻게 하네? 식감이 엄청 그 힘이 좋아서 무지하게 쫄깃쫄깃할 줄 알았는데 껍질 쪽은 쫄깃쫄깃하고 안쪽은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 달다. 단맛이 나. 여자만 주민들이 주로 해먹는 숭어 요리법 중 하나는 맑게 끓여내는 숭어 미역국. 방금 잡아온 싱싱한 숭어가 있기에 가능한 바닷마을 사람들만의 레시피죠. 매운탕 먹는 것 같은데? 엄청 시원하네요. 왜 여태 소고기 미역국만 먹었을까요? 이 숭어 미역국을 끓이니까 살이 엄청 부드럽습니다. 녹아 없어져. 숭어는 녹아서 없어지는데 맛은 되게 오랫동안 혀에 남아있어요. 고소함이.
이어지는 코스는 셀프로 만들어 먹는 참숭어 초밥. 두툼한 살점이 제대로 입맛 당겨주고요. 새콤달콤 다채로운 식감의 회무침까지 먹어도 계속 들어가는 참숭어 마법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계절에 가기 전에 꼭 오셔가지고 참숭어 맛을 보셔야 된다. 이 맛을 꼭 드리고 싶고, 이 여수 여자만의 바다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식감부터가 다르고 맛이 고소함과 달콤함과 그리고 깊은 맛들이 아주 제대로 어우러지는 이 참숭어 놓칠 수 없겠죠? 자, 여수 여자만의 맛있는 참숭어 먹으러 이 겨울 가기 전에 빨리 오셔야겠는데요. 어서 오세요. 너른 바다가 내어주는 풍요로운 선물. 여자만의 싱그러움을 담고 어부들의 수고로움을 품어 우리의 밥상을 찬란하게 해주는 참숭어. 이 참숭어 많이 드시고 원기 충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깨끗한 여수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참숭어 만나봤습니다. 숭어의 크기도 크기지만요, 힘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네, 그래서인지 이 원기 회복에 참숭어 맛한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리로도 맛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역국으로 끓여 먹어도 개운하고 담백한 맛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봄맞이 보양식으로 참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참숭어 못지않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바닷속 보물 한 가지 더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원한 국물 요리에도 제격이고요. 찜에다가 무침에다가 정말 다양한 요리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과 감칠맛의 조개입니다. 네, 언제나 사랑받는 조개 요리 3대 천왕을 모두 모아봤거든요. 조개 맛보러 울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다양하고 풍부한 해산물을 즐겨왔죠. 바다의 맏형인 동해, 전국 5대 갯벌을 간직한 서해, 다도의 천국 양식의 최적지 남해, 그리고 해조류 천국 제주까지 비슷한 듯하면서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황금어장 바다. 이들이 주는 선물 중 단연 최고는 조개라고 할 수 있죠. 국내에서 자라는 조개만 무려 500여 종. 그중에서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대표 조개, 국민조개 바지락부터 안주의 절대 강자 골뱅이, 조개의 여왕 백합, 조개의 황제 전복 등 크기도 모양도 다르지만 어떻게 먹어도 그 맛은 일품. 담백함에 반하고 쫄깃함에 또 반하는 황금어장의 바다의 선물, 조개 맛보러 출발!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울산 울주군. 과연 이곳에선 어떤 조개를 만나게 될까요? 점심시간이라 다들 폭풍 먹방 중이신데, 아니 다들 뭘 그렇게 드시나요? 바지락 먹고 있습니다. 바지락이요. 바지락 먹고. 국민조개라 불리는 이 녀석, 남녀노소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조개 바지락. 흰색 바탕에 검은색 방사무늬를 띠는 것부터 황갈색 물결 모양까지 다양한데요. 바지락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바지락은 바지락 술찜도 괜찮고 바지락 무침도 괜찮지만 바지락 칼국수가 최고 맛있지 않을까. 국물도 시원하고 그렇습니다. 칼국수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는 바지락은 2월부터 4월이 제철. 조리 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다음 소금을 넣고 해감을 시켜줘야 비로소 조리할 준비를 마치죠. 보통 시중에 판매되는 바지락 대다수는 해감이 된 경우가 많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물을 받아가지고 그 바지락을 담근 상태에서 소금을 약간, 집에서 하시면은 숟가락으로 한 2스푼 정도, 1시간 정도 담그시면 됩니다. 좀 알이 굵고요. 색깔이 선명한 거. 보시다시피 약간 굵고 이래 만져보시면은 약간 거칠거칠한 면이 있습니다. 그게 좋은 바지락. 껍질이 거칠고 윤기가 나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싱싱한 바지락인데요. 바지락이 싱싱하다고 다 맛있진 않을 것 같잖아요. 특별한 비법 있나요? 그거는 누구나 아무나 그냥 대충 끓여도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간단합니다, 끓이기가. 담백하면서 감칠맛이 일품인 바지락 칼국수. 그 맛을 좌우하는 90%가 바로 육수. 바지락은 특별한 재료 없이 물만 넣고 끓여도 그 맛이 최고인데요. 바지락이 살짝 덮일 정도로 물을 더해 조개가 입을 딱 벌리는 그 순간까지 끓여주면 알맞다고 하네요. 이거 사물 칠 때 바지락에 육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은 될 수 있으면 적게 잡으시면 되는데 보통 한 3분의 2만, 바지락이 한 3분의 2만 잡으시면 됩니다. 육수가 완성되면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을 삶을 차례. 이때 깊은 맛을 내려면 조금 길게 끓여야 한다고 하죠.
멸반의 탄력이 제대로 살았네. 이렇게 잘 삶은 면과 시원한 육수 그리고 푸짐한 바지락이 더해지면 짜잔! 평범하지만 깊이가 남다른 바지락 칼국수 완성! 든든하게 속을 채워줄 내영혼의 칼국수. 오동통한 바지락살과 쫄깃한 면,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갈 만큼 유혹을 떨치기 힘든데요. 바지락 칼국수 지금 나갑니다. 어려력 허려력 소리만 들어도 입에 군침이 돕니다. 드시느라 정신없지만 맛은 어때요? 요즘 제철이고 하니까 되게 국물도 시원하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국물이 칼칼하고 시원하고 깔끔해서 좋아요. 면도 쫄깃쫄깃하고. 국민족의 바지락을 뒤로하고 조개요리 3대 천왕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중구에 위치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이곳에 특별한 조개가 있다는데 아니 이건 무슨 조개? 네, 이거는 흔히 아시는 골뱅이 종류 하나로 백골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뱅이라고 하면 저희 치킨으로 먹는 그 골뱅이 맞습니다. 네, 그 골뱅이는 구슬골뱅이고요. 이거는 고급 식재료인 백골뱅이입니다. 무려 100여 종 이상이나 되는 식용 골뱅이들 가운데 귀족으로 불린다는 백골뱅이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거예요? 무침보다는 탕이랑 구이 두 가지 종류를 메뉴로 내고 있고요. 찜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무침 말고도 다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많은 애주가의 단짝 안주로 손꼽히는 메뉴 골뱅이. 그의 변신은 무죄. 남다른 크기와 압도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담백한 백골뱅이가 탕으로 변신하면 시원하고 칼칼한 국물을 자랑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둘이 먹다 둘 다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다는 구이. 백골뱅이 구이는 삶은 것과 또 다른 별미라는데 은은하게 밴 불향이 백골뱅이를 씹을수록 뿜어져 나와 입맛을 사로잡습니다. 백골뱅이 구이야말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메뉴라 할 수 있죠. 한 번 먹으면 자꾸 생각나는 백골뱅이 매력에 다들 취하셨네요. 맛은 물론 영양 만점 백골뱅이 구이의 하이라이트는 속살이 아닌 바로 덩! 머리 부분을 젓가락으로 톡톡 내리쳐 껍질을 벗겨내면 거무스름한 고동의 내장 일명 덩이 나오는데 쌉쌀한 듯한 고소한 그 맛은 절대 표현 불가! 먹어보지 않고 백골뱅이를 논하지 말라. 맛이 어때요? 일단은 보통 무치면은 초장 맛이 세가지고 초장을 먹는지 골뱅이의 본연의 맛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먹어보셔야 알지만 맛있습니다. 잘 구운 백골뱅이 구이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향긋한 깻잎에 김을 깔고 각종 채소와 함께 먹으면 또 다른 별미. 한 쌈이 두 쌈 되고 두 쌈이 세 쌈 부르는 맛. 쌈 그렇게 맛있어요? 지금 제가 쌈 싸 먹었는데 쌈 싸 먹는 건 진짜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니까 그 야채 맛하고 우리 그 골뱅이하고 같이 섞여서 되게 식감도 아삭아삭한 것도 느껴지고 부드러운 우리 골뱅이 살도 느껴져서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무침은 좀 살이 퍼져 있는 느낌인데 소금에 구워서 먹으면 일단은 살이 살아 있습니다. 쫀득쫀득하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또 야채하고 살짝 먹으면은 간도 세지 않고 골뱅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고동계의 귀족으로 불리는 백골뱅이는 타우린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고 저열량 고단백 식품으로 다이어트할 때 부족한 영양 보충까지 할 수 있다는데요. 맛은 물론 영양까지 완벽하니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골뱅이 종류에 3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백골뱅이가 가장 비싸고 귀한 재료입니다. 구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최고의 식재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개요리 3대 천왕 오늘의 마지막 메뉴를 찾아 남구에 위치한 식당을 찾아갑니다. 지금 담고 계신 게 어떤 거예요? 조개구이입니다. 이렇게 키조개, 대합, 가리비, 홍가리비, 전복 이렇게 다양하게 다 구워 먹을 수 있습니다. 조개를 가장 베이직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바로 날 것 그대로 익혀서 먹는 조개구이죠. 신선한 조개를 바로 구워 즉석에서 먹는 조개구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매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라. 가리비, 키조개, 대합, 전복 등 조개 뿔문 불판에 올라가는 순간 각자의 맛을 뽐내며 입맛을 사로잡는데 요즘 어떤 조개가 가장 인기 있어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제철 메뉴인 불구이가 사람들이 많이 먹죠. 조개구이의 비주얼 담당 키조개부터 조개꽃, 가리비, 백합, 제철인 굴 등 시선을 강탈하는 비주얼의 조개탑 완성. 한 가지가 아닌 다양한 조개를 골라 먹는 재미가 있죠. 신선한 걸 그대로 구워 먹을 수 있다는 저는 탕보다 찜보다는 구이가 끌리더라고요. 언제나 사랑받는 조개구이 종류만큼이나 각자 먹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별도의 양념이 없어도 짭조름해 조개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그냥 구워 드셔도 맛있지만 구워 드시다 보면 육수가 올라오는데 그 육수에 치즈를 좀 많이 넣어서 치즈 그라탕처럼 그렇게 해서 또띠아에 싸 먹으면 이색적인 맛을 또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맛있습니다. 조개구이에 빠질 수 없는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려 구운 조개를 또띠아에 올려 초장을 살짝 넣으면 여기가 한국인지 멕시코인지 구분 불가. 이색적인 맛에 다들 좋아하신다는데요. 미리 초장을 부어 구워 먹기도 하고요. 다진 채소에 양념을 해서 얹어 먹기도 하는데 취향은 다양하지만 그 맛은 누구나 취향 저격. 관자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가지고 술 한 잔 먹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조개 위에다가 양파나 고추 그리고 치즈를 올려서 그 상태에서 그냥 초장에 찍어 먹는 걸 가장 좋아해요. 대표적인 저칼로리 식품인 조개. 조개는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 등이 함유돼 있어 영양에 좋고요. 쫄깃하면서도 촉촉한 조개살의 맛과 재미는 식감, 치즈와 양념 등 여러 가지를 곁들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재미가 쏠쏠한 메뉴죠. 조개 구워서 김치나 여러 가지 양념이랑 치즈랑 섞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구우면 생동감이 넘칩니다. 조개구이 짱 맛있어요. 작지만 알차다. 깊고 시원한 육수 맛을 내는 국민조개 바지락. 낯선 듯 낯설지 않은 고동계의 귀족 백골갱이. 그리고 각종 조개의 짠맛을 느낄 수 있는 구이까지. 어떻게 먹어도 반하지 않곤 못 버티는 황금어장 바다의 선물. 꼭 맛보세요. 네, 조개구이 3대 천왕을 만나봤습니다. 바지락부터 굴, 키조개까지 조개 요리는 웬만하면 다 먹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백골뱅이 구이는 처음이었습니다. 조만간 울산 한번 가야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집에서 해먹을 수 있는 바지락을 눈여겨봤는데요. 해감하는 법부터 맛있게 삶는 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맑은 탕이나 찌개에 넣어도 참 좋은 이 바지락은 다이어트에도 참 제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4월까지가 통통하고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계속해서 전국시대 이번에는 3.1운동의 유적지를 찾아가 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3.1 만세 운동은요. 3월 1일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충북 지역에서도 충주, 괴상 등 곳곳에서 이 4월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역사, 우리의 기록을 찾으러 지금 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919년 3월 1일 한반도 곳곳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해 전 민족이 봉기한 항일 독립운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었는데요. 충북 지역 3.1운동의 함성을 찾아가는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태양동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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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볼 텐데요. 특별히 저와 함께 3.1운동 유적지를 같이 갈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충북북부보훈지청 박다미 주무관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3.1운동 유적지를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이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4개 시군에 이렇게나 많은 3.1운동 관련 현충시설이 있었습니다. 4개 지역인데 지금 벌써 보니까 11개나 되네요? 네. 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유적지가 있었다니 네.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바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출발해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우리 지역 3.1운동 유적지를 찾아 떠난 여정.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충주에 위치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입니다. 이곳에 을미이병과 3.1운동 등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중하고 귀한 역사적 자료들이 있다고 하네요.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 안에 들어서니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희가 그 3.1운동 유적을 찾아서 첫 번째로 온 곳인데 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재작년에 개강한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입니다. 이곳은 독립운동을 교육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독립운동 자료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충북 지역 출신이거나 지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활동 내역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충북 지역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전시물도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 벽에 붙어 있고 여기에 다 이렇게 다 올려져 있는데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1910년에 일본에 있는 그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스다케,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저 한국에는 이완용이, 이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우리 역경을 딛고 고난을 겪고 오늘에 있다 이래 가지고 증언한 뜻에서 바닥에다가 이 사람들을 사진을 만들어 놨어요. 아, 이렇게 바닥에 있으면 또 밟고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저도 사뿐히 밟고 지나가 봅니다. 하지만 벽에는 고마움을 전해야 할 독립유공자들의 자료가 훨씬 많았습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을 비롯해 민족대표 33인에 속한 충북지역 인사들이 이렇게 많았네요. 민족대표 33인에 속한 독립유공자뿐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와 의열단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유자명 선생의 자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충주에는 신이 만세운동, 제천, 음성 계산, 음성에는 소위 대소, 여기에서 1919년 4월 1일, 2일 아주 만세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곳이고요. 특히 우리 계산에서는 1919년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먼저 3월 19일 날 계산의 읍에서 3.1운동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곳을 찾아갑니다. 이곳은 충주시 신리면 용원장터 거리인데요. 충주에서는 이곳이 가장 먼저 만세운동이 펼쳐진 곳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마치 그날의 함성이 귀에 들리는 듯 엄숙한 느낌마저 감도는 곳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찾아온 3.1운동 유적지, 이곳은 어딘가요? 네, 이곳은 이곳 정도 되겠네요. 충주시 신리면입니다. 아, 신리면이요? 네, 서울에서 3.1운동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장날인 4월 1일 이곳 용원장터에서 신리면민 200여 명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비는 그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신리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뜨겁게 외친 만세의 함성 소리를 떠올려 봅니다. 신리면민들의 애국 애족에 잠시 숙연해지네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던 그날의 만세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곳 신리면 용원장터에 울려 퍼지던 우렁찬 만세 함성. 그 뜨거운 애국 애족의 현장에서 그날을 기억합니다. 독립만세를 여기서 많이 불렀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장이 독립만세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유래가 깊고 아주 맨날 청소도 잘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아, 마을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그렇죠. 이 만세운동 유적비를 항상 관리를 하시는군요. 시에서도 관리하시지. 아, 그렇군요. 네. 다 같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자, 어르신, 예, 어르신, 예, 자, 보시고, 예, 두 개, 자, 어르신, 자, 대한민국 독립 만세, 예, 아유, 예, 어르신, 대한독립 만세, 자,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우리 동네 3.1운동 유적지를 찾아 떠난 여정. 이번에는 산 좋고 물 좋은 괴산으로 떠나봅니다. 괴산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만세운동을 한 고장이라고 하네요. 와, 저희가 이제 괴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또 어딘지 궁금해요. 네, 저희가 여기쯤에 온 거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이 비는 소수면민 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비입니다. 3.1운동이 한창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던 1919년 4월 2일 괴산구 소수면민 200여 명이 독립만세 시위에 가담해 열정적으로 만세운동을 펼쳤답니다. 이 비는 당시를 기록하고 기념한 유적비입니다. 괴산은 충북에서는 최초로 만세운동을 벌인 이후 곳곳에서 무려 6천여 명의 인원이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괴산은 충북 최초로 만세운동이 일어난 곳인데요. 3월 19일에 괴산장터에서 만세를 시작으로 3월 30일 청암만세운동, 4월 2일 오가리 소재 면사무소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4월 2일 이곳 소수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충북 지역은 비록 다른 곳보다 늦게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졌지만 조선군 참모부의 비밀 문서에 따르면 충청 지방을 경기 지역 다음으로 위험한 지역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충청 지역의 만세 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격렬하게 펼쳐졌다는 뜻이겠죠? 특히 계산에는 소수 만세 운동 유적비 외에도 3.1 운동 7인 열사비, 부자 독립운동 유적비와 청안 만세 운동 유적비 등 다양한 유적비들이 남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그 3.1 운동 유적지를 돌아다녀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저희는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 뿌리에는 3.1 정신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번 3.1절을 계기로 주변의 현충 시설을 방문하시고 사랑을 많이 주셔서 3.1 정신이 다시금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반나절 만에 4군데나 이런 3.1 운동 유적지를 다녔는데 여러분도요, 손쉽게 주변 곳곳에 이 자녀들과 함께 3.1 운동 유적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까운 곳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번 그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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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1년째 되는 해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날의 함성이 들리시나요? 그날의 함성과 그 의미를 잊지 마세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내일은 없으니까요. 네,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요. 요즘은 모든 대화 주제에서 빠지지 않는 게 코로나19인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갈 때 핸드폰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마스크를 먼저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와 제약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런 우울한 소식들만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기 위한 연대 소식들도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었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전국시대가 담아왔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오늘까지 47명이나 발생했는데 검사의 대구에서 2명이 추가로 숨져 지금까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모두 35명으로 늘었습니다. 눈만 뜨면 밤새 늘어난 코로나19 확진자 수부터 확인하게 되는 요즘 불안하고 우울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고난 속에 빛나는 감동의 사연들.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곳에 손을 내미는 따뜻한 마음과 끈끈한 연대. 어둠을 함께 이겨내려는 이 시대의 진짜 영웅들. 그 작은 불빛을 따라가 봅니다. 여느 때 같으면 사람들로 붐벼야 할 포항 시내. 하지만 눈에 띄는 건 문 닫은 가게들 뿐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일상의 활기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곳의 오늘 하루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수제 디저트와 향 좋은 커피로 인기가 많은 카페인데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요즘 같은 때에 손님들이 줄을 잇다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죠?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포항 의료원, 의료진들에게 간식을 좀 만들어드리고자 포항 각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손맛 좋으신 분들이 좀 이렇게 모였습니다.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카페 사장님이 SNS에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글 하나. 바로 의료진에게 간식을 보내자는 제안이었는데요. 반응은 뜨거웠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첫 스타트 딱 끊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막 전국 각지에서 지원금도 보내주시고 포항에 사시는 여러분들께서 자원봉사하러 와주시겠다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아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SNS 상으로 이름 정도만 알고 이렇게 글을 올리면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았는데 이렇게 와주신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뜻을 모으고 오프라인에서 행동 개시. 저마다 준비해온 재료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듬고 손질하고 이제 손맛을 발휘할 차례인데요. 오늘 만들 간식 메뉴는 샌드위치. 식빵에
소스 머스타드 바르고요. 그다음에 양상추 좀 넉넉하게 올리고요. 그다음에 치즈 한 장 올리고 햄 2장을 반 접어서 2장을 올리고요. 오늘 프로젝트의 미션은 샌드위치 100인분 만들기. 100장의 식빵을 깔고 소스를 바르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주부 9단이라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겠죠? 양 너무 많아요? 좀 많아요. 안 흐를 정도로. 그냥 쫙 펼쳐갖고 확 스며들 만할 정도만. 네. 최상의 맛을 전하기 위해선 작은 실수도 허용할 수 없다고요. 조금이라도 더 뭘 넣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소스를 또 많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네. 저는 뭐든 더 많이 넣어야 맛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사랑이 많아서 그냥. 내일 아침에 저희가 아침 식사 대신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라서 오래 놔둬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분기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초반에 안 그래도 소스를 좀 너무 많이 바르셔가지고 그거 양조를 조금만 좀 줄여달라고 당부드렸어요. 두 번의 실수는 없다. 잘 펴바른 소스 위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재료들. 100인분 샌드위치 만들기에 속도를 높여가는데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어설픈 솜씨지만 마음만큼은 대장금인 우리 꽃미남 삼총사. 사 먹을 때는 뭐 그냥 단순한 요깃거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 예. 집에서 손을 거의 안 도와주시나 봐요. 예. 들통났다. 예. 한 월중 행사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 월중 행사요? 예. 반성 좀 되시겠어요? 예. 서여사 미안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땡겨볼게. 요리에 자신은 없지만 용기를 냈고 시간에 쫓기는 일상이지만 마음을 냈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들끼리 모여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 이런 모습이 더 많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순간의 감동을 SNS에 공유합니다. 봉사한다는 작은 마음으로 왔는데 직접 해보니까 보람도 있고요. 이런 저희들의 작은 어떤 정성이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기자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의 손맛이 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시작한 의료진에게 간식 보내기 프로젝트. 함께 모인 지 2시간 만에 100인분의 샌드위치가 완성됐는데요. 이제 잘 전달할 일만 남았겠죠? 지금 100개 다 완성되었고요. 다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내일 아침 일찍 포항의료원 의료진들에게 다 전달될 계획입니다. 다음 날 일찍 간식은 무사히 전달됐고요. 아침밥도 거른 의료진들의 허기를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랑의 간식은 임무 완수! 많은 정성을 담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 맛있게 이제 식사하시고 그리고 많이 피곤하시고 많이 힘드신데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이제 그 코로나 치유 활동에 하시는 의료진 분들이 조금 더 힘을 얻으셔가지고 더 열심히 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영상으로 그 의료진들 너무 애쓰는데 너무 응원하고 싶다 마음은 있었는데 또 이런 기회를 사장님께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응원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화이팅! 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아직 치료제가 없는 신종 바이러스의 공격.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뜨거운 응원. 함께라면, 우리라면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저런 자리가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저도 좀 앞치마 메고 갔을 텐데 좀 아쉽네요. 네, 저분들도 사전에 거창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이 진행이 된 게 아니라요. 카페 사장님이 SNS에 간식이라도 보내주면 어떨까요? 라고 큰 기대 없이 글을 올렸는데 동참의 손길이 이어지면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역시 영웅은 뭐 따로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실현
시련을 이겨내고자 하는 저런 이웃들이 정말 제대로 된 영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 간식이 우리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출출한 허기와 함께 힘든 마음도 좀 녹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다시 한번 이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국시대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시대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는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 코너 제목이 그때 그 사람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어떤 반가운 얼굴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괜찮니? 너무 힘들었잖아. 우리 그 마무리가 고작 이별뿐인 건데.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의 소식이 궁금할 때가 있죠. 그동안 전국시대에서 만났던 그 많은 얼굴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그때 그 사람을 찾아 반가운 안부를 물어봅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던 전국시대. 횟수로는 15년이 되었고요. 회차로는 2,500회가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시대를 빛냈던 우리 지역에 많은 스타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요, 우리 전국시대, 우리 지역을 빛냈던 특별했던 그때 그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꿈은 크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현실은 착실하게. 8년차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데뷔 1개월 차 신인 가수인 김경진 씨. 자, 오늘 좋은 아침인데 너무 분위기가 축 처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노래 한 곡 할 테니까 자, 오늘 힘차게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고 작은 무대지만 그에겐 가슴 벅찬 이 공간. 다른 가수의 노래가 아닌 자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호응해줄 관객이 있어서 그에겐 노래하는 그 모든 곳이 꿈의 무대입니다. 우리 동네 트로트 스타 김경진 씨의 지난 3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밀린 이야기 보따리를 풀러 지금 그를 만나러 갑니다. 수소문한 정보에 의하면은요, 경진 씨가 여기 통닭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가수가 통닭집에? 글쎄요, 일단 확인해 봅니다. 갑니다. 경진 씨가 여기에 있다고. 엄마! 아이고, 안녕하세요, 현진 씨. 반갑습니다. 야, 이게 얼마만이에요? 3년 만인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 야, 너무 반갑습니다. 두리두리 짝짝, 두리두리 짝, 두리두리 짝짝, 두리두리 짝.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경진 씨는 요리하는 남자로 변신해 있었는데요. 3년 전엔 과일 공판장에서 열일하던 청년이 지금은 어엿한 치킨집 사장님으로 맹활약 중. 트로트 가수가 닭을 튀기니 스냅의 리듬부터 다르죠. 무대에서는 마이크를 잡던 경진 씨가 가게에서는 닭다리를 잡았습니다. 예. 예. 아니 뭐 굉장히 멋지게 닭을 막 튀기던데. 아닙니다. 아 이거 그러잖아요. 왜 우리 예. 닭집 사장님들 오면 가게마다 닭을 맛있게 튀겨내는 비법들이 있잖아요. 경진 씨도 그런 비법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닭을 튀길 때 그 기름 소리와 저희 이 뽕짝, 그 트로트를 부르면서 이래 손님들에게 정성을 담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닭이 기름에 들어갈 때 그렇죠. 튀겨질 때가 전주구나. 노래를 두리두리 짝짝 두리두리 튀겨지고 우리 닭이 최고야. 우리 닭 하나 죽어도 이 맛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야. 정성을 씹으니까 손님들이 아 맛있다. 아니 노래가 나와서 말인데 두리두리 짝짝이 우리 경진 씨 데뷔곡이죠? 예, 데뷔곡입니다. 야, 근데 이거 참 우리가 오랜만에 얘기해 보는 건데 뮤직비디오가 막 생각이 나요. 그것도 친구들하고 찍지 않았어요? 예, 그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또 대학 후배 30만 원. 30만 원에서 이제 경주에 이제 명소를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이제 뮤직비디오 찍었습니다. 지역의 명소를 보여주는 우리 경주 제1의 지역 가수 경진 씨. 고맙습니다. 경진 씨가 튀겨낸 닭맛 두리두리 짝짝 했던 그 맛은 어떤지 궁금하네. 이거 좀 담아가지고 좀 먹어봐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맛깔나게 트로트를 부르는 경진 씨. 그의 손에서 탄생한 윤기 좌르르한 치킨들. 이렇게 비주얼만 봐도 침샘 폭발인데요. 과연 그 리얼한 맛은 어떨까요? 경진 씨가 하는 가게에 와서도 놀랐는데 만들어진 치킨을 보니까 야, 빛깔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맛있겠네, 제가 봐도요. 예. 야, 아니 일단은 가수 김경진을 만나러 왔지만 김경진 씨가 만든 통닭도 궁금하니까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죠. 알겠습니다. 자. 구성진 트로트 가락을 듣기 전에 맑고 고운 닭튀김 먹는 소리부터 감상하게 됐는데요. 진짜 맛있게도 먹네요. 아니 먹다 보니까 또 놀란 게요. 그래도 내가 손님인데 어떻게 주인이 더 먹어요. 그래도 우리 집 치킨은 뭐 항상 뭐 1인 1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맛있는 치킨이 진짜 많이 팔리고 또 그 기운이 힘입어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요즘 또 분위기가 참 안 좋잖아요. 그죠? 소상공인도 많이 힘듭니다. 아니 이렇게 힘들고 할 때 그래도 음악 들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힘을 좀 내기는 하겠어요. 어때요? 예, 맞습니다. 항상 뭐 트로트가 생활이다 보니까 뭐 듣고 부르고 하다 보면 뭐 스트레스는 좀 날아가는 편입니다. 그래요. 이 좀 힘든 얘기를 잠깐 했지만 그래도 가슴이 좀 덜 아픈 건 너무 잘 먹는다. 그래도 잘 이겨내고 있다 생각이. 경진 씨도 경진 씨지만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좀 화이팅 한번 크게 외쳐주지요.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 힘은 들지만요 미래가 있을 겁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치킨집 사장님에서 트로트 가수로 이제부터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동네 스타의 찐 모습을 보여준다는데요. 이곳은 딱 봐도 음악 감성이 돋죠. 경진 씨를 따라서 오기는 했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뭐 제 본업이 그래도 가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제 음악을 하러 찾아오는 곳입니다. 매일같이. 음악 하는 공간이 여기구나.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악 소리가 지금 쫙 들려요. 기타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피아노 소리도 여기구나. 야, 오. 진지한 눈빛에 현란한 손놀림, 심상치 않은 연주 실력에 두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경진 씨의 든든한 음악 동지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뭔가 품격이 느껴져요. 이 기타와 피아노의 합주. 이분들은 누구예요? 여기는 저랑 같이 음악하는 형님이고 동생인데 여기는 권영구 기타리스트니 그리고 작곡가 이경희 동생이고요. 같이 음악하고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어떤 것들을 여기서 나눠요? 그러면 트로트 가수다 보니까 기존의 이제 트로트를 이제 고급진 반주로 이제 시민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항상 매일같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들, 조금 더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투자처가 여기네. 그렇죠. 연습처고. 그러면 그 연습의 결과를 제가 잠깐 하나 들어볼 수 있어요? 가수도 있고 기타도 있고 피아노도 있는데 음악을 한번 들어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 두 분 죄송한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절없는 세월 곁에서 무얼해 빌릴 수 없는 인생의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생에 태클을 걸치고 음악하는 곳에 오니까 비로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경진 씨가 우리 못다했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 경진 씨 TV 방송 나오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지요? 그동안 우리 출연했던 거 우리 전국시대 이후에 출연했던 방송 한번 쭉 한번 읊어주세요. 전국시대 이후에 S본부 판타스튜디오 서른도편, 그다음에 K본부 노래가 좋아, 서태지 우승, 이번에 K본부 미스터 트로트.
고래 딱 나갔습니다. 기뻤던 역사부터 아쉬웠던 역사까지 예. 쭉 있었잖아요. 예.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것이 판타스틱 듀오에서 이제 소른도 씨와 함께 예. 불렀던 예. 부분이었거든요. 예. 아, 그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어떻게 좀 잘 맞았어요? 예, 그때 뭐 좀 너무 영광스럽고 그렇게 대 선배님, 또 대 가수와 하는 그 자체가 기뻤습니다. 그냥 일단 영광이었고. 미스터 트롯 때는 보니까 출연했던 것 같은데 경진 씨다. 어디 갔지? 끝났던 기억이 나요. 노래는 불렀지만 저희 좀 아직 좀 부족한지 통으로 그냥 싹둑 날아갔습니다. 야, 아니 사실 그게 우리 선후배들이 주변에서 볼 때는 아쉬웠을 거 아니에요. 왜 경진 씨가 그러면은 미스터 트롯에서 통편집? 통편집이 됐을까요? 여기가 대답이 되네. 가만히 썼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경진 씨와 함께 음악을 했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잘할 것 같아요. 가수 김경진의 매력이 뭘까요? 노래를 잘하는 건 물론이고요. 예, 무대 위에서의 진정성을 담은 그런 노래가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흥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연습할 때 흥이 너무 넘쳐서 너무 벨 잡고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웃다가 연습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게 노래하고 그 안에 진정성까지 담겨 있는 가수. 평가가 굉장히 좋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노래가 부르는 게 좋아서 노래로 전하는 즐거움이 좋아서 트로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우리 동네 스타 김경진 씨. 그 열정과 진정성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네요. 하지만 3년이란 시간 동안 변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2017년 전국시대 방송 당시 엄마 뱃속에 있던 둘째가 이렇게 씩씩한 3살이 됐는데요. 아빠 미소란 바로 이런 거겠죠? 그동안 경진 씨를 방송에서 보면서 한 가지 부러웠었어요. 선물 하나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거죠? 바로 요겁니다. 안마의자. 야, 요게 언제 받았던 거였죠? 요게 2019년도 이제 K본부에서 설 특집 이제 노래가 좋아해서 이제 우승해서 우승으로. 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온 가족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야, 가수들은 노래 잘하면은 막 이것저것 선물로 받는다고 하더니 상품을 대단하네요. 요거 말고 나 이번에도 뭐 다 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버님 없는 집에 제가 다음에 이제 크게 됐을 때 화면으로 크게 보시라고 한 70인치 TV를 하나 딱 받는 게 소원입니다. 쫙 TV 나가서 그렇죠. 방송 나가서 멋있는 모습 보게 상품으로 하나 딱.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사드려요. 효자네. 목표나 추구하는 바가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는 이제 트로트를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연습하고 노력해서 이제 우리 경주시를 알리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고 대중들이 누구나 쉽게 트로트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재밌고 즐거운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경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아는 가수,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가수, 대한민국을 아끼는 가수 김경진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문득 안부가 궁금했던 우리 동네 스타 김경진 씨. 그는 여전히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무대에서 뜨거운 삶을 살고 있었네요. 그의 무한 열정을 전국시대도 응원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 경진 씨를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다시 들어도 트로트 정말 맛깔나게 부르시네요. 네, 이 공연이나 행사가 없어도 늘 노래 연습을 꾸준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차곡차곡 쌓은 이 연습량이 탄탄한 실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의 노래를 영상으로 담아서 SNS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더 자주자주 더 다양한 모습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포기란 없다는 트로트 가수의 꿈, 전국시대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참 힘든 시기이지만요. 전국시대에서 오늘 전해드린 소식처럼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따뜻하고 이 마음 따뜻한 소식들 자주자주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말을 보내면 왠지 더 따뜻한 소식들 많이 찾아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